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베풀 줄 모르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더니 마음이 편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구는 것 같아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댁에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호구짓은 이제 그만하려고요. 베풀 줄 모르는 시댁에 이제는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아쉬워하세요.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했고요. 저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만하겠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거의 둘만의 힘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는 12년이 되었고 두 아이 키우며 궁상 맞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아끼고 아껴 처음에 빌라 전세로 시작해 지금은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전세 사는 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1,000만 원 지원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린이집 영아반 보내며 남편과 둘이 열심히 벌고 아끼고 모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양가의 용돈 2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서울 빌라 전세와 아파트 전세의 차이 꽤 큽니다. 현재는 투자 가치를 생각해 아파트 전세 빼서 빌라 자가로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가는 짧은 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제 아이들도 좀 커서 돈 많이 들어갈 시기이기도 하니 돈을 많이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정은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친정 부모님, 저희가 하는 것에 어떤 방식으로든 갚으려고 하셨습니다. 매달 친정에 드리는 용돈은 아이들 만났을 때 용돈을 주시거나 치킨, 피자 등을 시켜주시는 것으로 친정 부모님은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더 베푸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100만 원씩 큰 돈을 주셨어요. 100일이나 돌 이외에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적지 않은 돈을 주셔서 결혼 후에도 저희는 친정에서 지원을 받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은 홀시어머니만 계세요. 아주버님도 일찍 결혼했고 막내인 남편까지 출가시키고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매달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고도 무슨 때가 되면 선물도 챙겨드리고 솜씨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반찬도 해다 드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저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했어요. 고맙다는 말 듣자고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답례도 물론 없으셨죠. 손주들을 만나도 용돈 한 번 안 주시는 것은 좀 기분상 그렇기는 했지만 불평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저희 집에 1박 2일씩, 2박 3일씩 있다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와 계시면 저는 진짜 성심으로 대접했어요. 첫째 낳고 저는 돈이 아까워서 산후조리원에 일주일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2주간 있으라고 했지만 제가 우겨서 일주일 있다 나왔어요. 아이 낳고 열흘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저와 아이 돌봐준다고 친정엄마가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좀 나중에 오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오셔서 결국 2박 3일 저희 집에서 저에게 대접만 받다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가시고 친정엄마가 다시 왔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시어머니가 내가 딸이었어도 그러셨겠냐고 남편에게 뭐라 해서 아주버님이 결국 전화로 시어머니 대신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사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도 저희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반찬 투정이나 하다 가셨는데요. 다 떠나서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별로 예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맞벌이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다고 안쓰러워하는 말씀이나 하셨죠. 남편은 처음에 제가 시댁에 대해 불평을 하면 기분만 나빠했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면 제가 그만 말하도록 할 궁리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 남편도 시어머니에 대해 불평을 하더군요.
처가와 본가가 너무 비교가 되니 아무리 낳아준 엄마여도 좋을 수만은 없었겠죠. 남편이 아이들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친정부모님은 우리 아이들만 보면 예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고 뭐라도 먹이시려고 하고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런대로 좋은 분입니다. 제가 산후조리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놀다 가신 것을 대신 사과하실 정도로 도리에 밝은 분이에요. 그런데 형님은 아주버님과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심한 형님이 저는 부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아주버님 댁에 뭘 보내거나 해도 형님은 답례도 없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지금까지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잘 받았다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그뿐이고 답례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신경 쓰였는지 아주버님은 저희 아이들 만나면 내 조카들 예쁘다고 하면서 용돈을 꽤 주셨어요. 그것도 형님 몰래 주셨죠. 아주버님에게는 좋은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생일에 할 것이 딱히 없으면 한 20만 원 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1박 2일 계신다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 싫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많지도 않은데 그 정도도 못하냐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무슨 때마다 아주버님네 꼭 뭐라도 보냈는데 저희는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어요. 작년부터는 아범이 그만하라고 해서 무슨 때에 아주버님네 뭔가를 보내는 것도 그만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형제끼리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시더니 아범이 그렇게 해도 네가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다가는 제가 무슨 죄를 뒤집었을지 모르겠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드리던 용돈도 이제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져서 못 드릴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10년 정도는 못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나 지금까지 결혼해서 정말 할 만큼 했다고 했어요. 시댁에서 한 푼 받은 것 없이 시작해서 아범이랑 같이 벌어서 이제 집도 장만할 정도가 되었고, 그동안 시어머니 돈 들인 것도 우리만 들였지 아주버님에게 어머님이 받은 거 뭐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내가 그렇게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말씀 한 번 하신 적도 없고 저희와 친정에 답례도 한 번 없었다고 말했어요. 해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오셔서 반찬 투정이나 하시는 어머님께 저도 지쳐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친 것도 지친 것이지만 이제는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더는 할 여력도 없다고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듣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와서 저에게 별말 안 하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인정이 없고 도리를 모르는 분이기는 하지만 자기 엄마인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따지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며칠 뒤에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로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냐고 하시더군요.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며느리 대우도 안 해주면서 더 요구하려고만 하시니 이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끊으려고 한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남편의 어머니시라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내가 대접도 못 받으면서 왜 도리만 해야 하냐고 했어요. 이젠 안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는 필요한 것 있으면 아주버님께 말씀하시라고 말했고요. 시어머니가 꼭 답례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끔이나마 너희들이 준 돈 잘 쓰고 있다던가 너희가 보내준 거 잘 먹고 있다던가 하는 말씀을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리던 것을 안 드린다고 저희 시어머니 많이 어렵거나 하시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젠 베풀고도 마음 불편해하는 바보 같은 짓 그만하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쓰니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쓰니님 편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럴 자격 충분하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